나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던 분이었는데 세월이 지나 기억까지 잃으시고 나니 더 이상 아버지를 이해할 기회도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으셨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법도 모르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시고 묵묵히 밥상을 차리시고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셨을 뿐입니다. 어릴 때 나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 늘 혼자였습니다. 5살 때였죠. 엄마의 얼굴은 흐릿하게 기억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안아주던 느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그 모든 게 시간 속에 흐려져 버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더욱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밤마다 혼자 부엌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시다는 걸.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으셨습니다. 슬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새벽 일터로 나가셨고 돌아오시면 낡은 철제 도시락통에 밥을 담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밥을 담고 계란 하나를 삶아 넣으셨습니다. 가끔은 김치 몇 조각, 가끔은 멸치볶음 한 숟가락.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시락을 내밀 때마다 아버지는 똑같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자라, 수고했어, 사랑해.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터에서 늦게 돌아오셨고 나는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지만 나는 늘 도시락통 하나를 들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있었고 나는 금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칭찬해 주셨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금상 받았어요. 보세요. 아버지는 상장을 잠깐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뿐이었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자랑스럽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괜히 심통이 나서 상장을 구겨서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험에서 1등을 해도 반장이 되어도 돌아오는 건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고 친구들이 너희 아버지는 왜 안 오시냐고 물으면 그냥 바쁘시대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도시락이 아버지의 하루 전부였다는 걸.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터로 가시고 밤늦게 돌아와 다음날 도시락을 준비하시던 아버지의 삶을. 표현은 서툴렀지만 그 도시락 하나에 온 마음을 담으셨다는 걸. 나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는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집. 아버지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소년이 그런 걸 입 밖에 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채 지내는 게 나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아버지는 돌아오셨습니다.
지친 얼굴로 현관문을 여시고 묵묵히 신발을 벗으셨습니다. 나는 방문 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그저 어둠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가 인사라도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라는 말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어색할까? 왜 아무 말도 나누지 못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상을 받아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받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받아 들고 학교로 갔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냐? 친구들과는 잘 지내냐?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낯선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로 가서 이 답답한 침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했고 주말에도 학원에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에 나가시고 밤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식탁에서 마주칠 때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았지만 내가 고개를 들면 이미 시선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가을,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스트레스로 몸이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책상에 엎드려 잠들었는데 누군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살짝 떠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시고 책상 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서 계시다가 나가셨습니다. 나는 그때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소년의 자존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쌓인 서먹함 때문인지 나는 그저 담요를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해 겨울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서울의 명문 대학교, 내가 그토록 가고 싶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요.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신문을 내리시고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뿐이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도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도시락 싸주셔서 힘이 됐어요.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듬해 봄,
나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아버지는 역시나 말이 없으셨습니다. 짐을 차에 싣는 내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셨을 뿐입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나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현관 앞에 서 계신 아버지. 손을 들어 흔들지도 한 걸음 다가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차창을 내리고 잘 다녀올게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헤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을 사귀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버지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바빠서요. 시험이 있어서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핑계는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무슨 말을 나눠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잘 지내냐? 네, 잘 지내요. 밥은 먹고 다니냐? 네, 그래, 몸 조심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이 쌓여 벽이 되었고 그 벽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나는 아버지를 크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소식만 전했을 뿐입니다. 아버지도 그래, 잘 됐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0년 넘게 멀어졌습니다. 피는 나눴지만 마음은 나누지 못한 채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그리워하실까? 하지만 전화를 걸어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문득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아내의 친정에 가거나 아이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40을 넘긴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짧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고향 이웃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이웃의 망설이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요. 길을 잃고 헤매시는 일이 잦고 며칠 전에는 집을 못 찾아서. 에구 어쨌든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봐요. 치매일지도 모르니까.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2년 전? 3년 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은 내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혼자 시골로 내려가야 했고 어렵게 쌓아 올린 경력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고민한 끝에 나는 아버지께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주말 나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실까? 그 생각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집.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지붕기와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아버지는 이렇게 지내셨구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녹슨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훨씬 작아지신 모습이었습니다. 등은 더 굽어 있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목소리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맞이하듯 환한 미소였습니다. 누구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30년을 키워주신 아들을, 그 많은 도시락을 싸주신 그 아들을 이제는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내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왔어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들이 왔구나. 밥은 먹었어요?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대답하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지? 아버지가 평생 내게 하신 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밥 잘 먹고 다녀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길을 잃으신다고. 집 주소도 잊으시고 이름도 가끔 잊으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는 그 질문만큼은요. 나는 그날부터 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집을 정리하고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돌봐야 할 때였습니다. 30년 동안 미뤄왔던 그 마음을 이제라도 전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후회가 깊게 박혔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아버지가 그 말을 기억하지도 못하실 텐데.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를 깨우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가끔 나를 알아보는 듯 하다가도 이내 누구시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 이름도 내 얼굴도 잊으셨지만 식사 때마다 꼭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질문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방치된 집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이불들, 언제 샀는지 모를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었을 때 손에 익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철제 도시락통.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내게 도시락을 싸주시던 바로 그 도시락통이었습니다.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새벽마다 이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던 그 날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노란 종이 쪽지 한 장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주워 들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우리 아들 첫 소풍 잘 다녀와. 엄마도 늘 내 곁에 있단다. 아빠는 말은 서툴지만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엄마가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초등학교 소풍 때의 편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급히 도시락통을 뒤집었습니다. 안쪽 구석에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편지가 접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펼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중학생이 되었구나. 이제 제법 컸겠네. 엄마가 못 봐서 미안해. 고등학교 졸업 축하해. 힘든 시기였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 대학 합격 정말 축하해.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엄마는 미리 편지를 써두셨던 겁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가장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펼쳐보신 흔적이었습니다. 아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해.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야. 사랑한다는 말도 자랑스럽다는 말도 잘 못할 거야. 하지만 아빠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단다. 아빠의 도시락 속엔 늘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어. 말은 없어도 그 도시락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으실 거야. 그게 아빠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부디 아빠를 이해해 주렴. 부디 아빠 곁에 있어 주렴. 그리고 부디 행복하렴. 엄마는 언제나 하늘에서 너와 아빠를 지켜보고 있을게.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마지막 줄에 그리고 아빠가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엄마의 편지 끝에 아버지가 덧붙이신 거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편지를 꺼내 보시며 엄마와 함께 나를 지켜보셨던 겁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손길에는 아버지만의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도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오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걸. 그 무뚝뚝함 뒤에 이토록 깊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엄마 대신,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이름으로 건네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통을 쓰다듬으며 편지를 한 장 한 장 다시 읽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엄마를 잃고 어린 아들 하나 키우며 단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시려 얼마나 애쓰셨을까. 말은 못하셨지만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시며 엄마의 편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혼자 다짐하셨을 겁니다. 내가 엄마 목까지 해야지.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지. 내가 서울로 떠난 후에도 아버지는 이 도시락통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아들을, 전화도 잘하지 않는 아들을 그래도 기다리며 이 도시락통을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도시락통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옆모습이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를 뒤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네. 아버지가 평생 도시락 싸주신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내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그 한마디에 나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지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내 등을 천천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도시락 속엔 언제나 엄마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걸 평생 전해온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